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더 뉴 메르세데스 벤츠 GLC 300입니다. GLC는 벤츠의 핵심 모델 중 하나죠. 국내에서는 보통 E클래스가 베스트셀러인데 글로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벤츠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신형 GLC는 최근에 국내에 출시가 됐고요. 엔진은 우선적으로 2.0 디젤과 가솔린 두 가지로 판매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GLC 300 가솔린 모델이고요. 가격은 8,710만 원입니다. GLC 300 가솔린 모델은 디젤 모델과 외장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가솔린은 AMG 디자인 팩이 적용이 돼서 디젤에 비하면 앞쪽에 좀 더 장식이 많죠. 그러니까 디젤에 비하면 좀 더 스포티한 얼굴이고요. 그릴과 범퍼를 비롯한 주요 디자인이 세부적으로는 꽤 많이 다릅니다. 특히 그릴 같은 경우에는 번갈아서 보면 확실히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좀 더 세련된 또는 화려한 디자인이죠.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에는 범퍼 아래쪽이 약간 좀 오프로드 같은 러그드한 디자인인데 이 가솔린은 전형적으로 올로드용 SUV 같은 디자인이죠. 헤드램프는 디젤과 함께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이 됐고요. 여기에는 웰컴 세레머니도 포함이 됩니다. 다시 봐도 이 헤드램프의 웰컴 세레머니가 꽤 화려한 디자인 같아요. 다른 신차들처럼 GLC 역시 신형으로 바뀌면서 차체 사이즈가 다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구형과 비교하면 모든 사이즈가 다 커졌고요. 보통 승용차의 경우에는 신차가 나오면 사이즈는 다 커져도 전고는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신형 GLC는 전고도 커졌어요. 그리고 측면에는 AMG 사이드실 패널도 적용이 됐죠. 후면의 디자인도 기본적으로는 디젤과 비슷한데 AMG 디자인 팩에는 퍼포먼스룩 디퓨저가 적용된 그 리어 범퍼가 적용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스포티한 디자인의 디퓨저는 아닙니다. 오히려 디젤 모델의 그 프론트 범퍼와 약간 좀 비슷한 디자인이죠.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글 F1, 사이즈는 255의 45와 20입니다. 디젤과 타이어는 같은데 한 사이즈가 더 크죠. 디젤은 19인치, 가솔린 모델은 20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실내는 기본적으로 디젤과 동일하고요. 최근에 나온 다른 벤츠와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 또는 분위기는 거의 같습니다. 저번에 시승했던 디젤과 비교 시 다른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트림이 좀 다르죠. 디젤 같은 경우에는 아방가르드여서 라인, 우드 트림이 적용이 됐는데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블랙, 오픈모어라고 불리는 알루미늄 라인 우드 트림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디젤에 비하면 여기 이제 알루미늄이 들어가고 또 세로 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세련돼 보이죠. 상대적으로 디젤은 조금 밋밋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디오도 부메스터가 적용이 됐습니다. 부메스터 오디오가 음질을 떠나서 스피커 커버, 그러니까 디젤 같은 경우에는 저 스피커 커버가 보기가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플라스틱이었잖아요. 부메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 커버가 훨씬 예쁘죠. 실내는 송풍구 디자인 특징인데 통상적으로 보통 가운데 송풍구가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3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송풍구가 개수나 디자인이 좀 독특하죠. 다른 차에 비해서. 그리고 이렇게 돌렸을 때 이 소리 자체도 듣기가 좋고요. 모니터는 11.9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최근에 나온 다른 벤츠가 대부분 다 이런 형식이죠. 세로용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운전자 쪽으로 약간 좀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최근에 다른 벤츠와 동일한데 지금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 전에 디젤 시승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수입차들은 과속 카메라 경고라든가 구간 단속에서 평균 속도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차는 과속 카메라와 함께 구간 단속에서 평균 속도도 표시가 됩니다. 지금 이 홈 화면이고요.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을 이렇게 밖에 꺼내놨죠. 이렇게 페이지 넘기면은 다른 메뉴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게 설정인데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크게 5가지 탭이 나오고요. 이렇게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 그림을 돌려서 그러니까 직접 이동을 할 수도 있죠. 보조장치는 ADS와 관련인데 ACC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경로 기반 속도 조절이나 또는 드라이브 모드 연동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충돌 회피, 최근에 선보이는 ADS는 대부분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GPS에 따라서 위치를 저장해서 이제 그 위치에 도달하면은 자동으로 카메라가 작동이 되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차량에서는 이제 컴포트와 이런 메뉴가 있고, 그리고 다이내믹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행 모드, 스티어링, ESP, 사운드 이렇게 4가지를 자기가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가변 댐핑은 없는 거죠. 그리고 라이트에서 앰비언트 라이트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무드 조명인데 무드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벤츠가 그렇듯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차급에 비해서. 보통 벤츠가 요즘에 나오는 신차마다 무드 조명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신형 GLC 역시 그렇습니다. 무드 조명은 단색과 멀티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멀티 컬러는 말 그대로 이렇게 부위별로 색상을 달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무드 조명은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뿐만 아니라 이 오버헤드 콘솔에도 적용이 됐고요. 참고로 이 무드 조명은 실내 온도와도 연동이 됩니다.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기본 위에서 내려다본 탑뷰가 이렇게 전체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 앵글 눌러서 이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360도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오토 모드고요. 지금은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화면이고요. 후진 기어를 넣으면은 요 화면으로 뜹니다. 이제 기본 2분할이고 이쪽이 탑뷰고요. 이거 역시도 이렇게 아이콘 눌러서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프로드로 들어가면은 이런 정보가 표시가 되고 그 양쪽에 작은 창이 있잖아요. 여기서 타이어 압력과 또는 엔진의 토크와 출력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로 들어가면은 이게 트릭 컴퓨터고요. 차량은 여기서 가속 페달과 제동력, 그러니까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는지 퍼센티지로 보여주고,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의 토크와 출력은 물론 부스트 압력까지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고요. 지금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된 상태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속 카메라랑 구간 단속, 평면 속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굳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을 해야 되나 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디젤 시승할 때 생각보다 음질이 꽤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실히 이제 옵션으로 부메스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이제 같은 음원으로 들었을 때 음질이 좀 더 풍성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모니터 하단에는 공조장치 아이콘이 항상 표시가 되기 때문에 물리 버튼처럼 비교적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그러니까 요 차 그립 누르면은요, 이렇게 차와 관련된 주요 메뉴가 여기 이제 표시가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카메라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입니다. GLC는 실내에 하이그로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모니터와 특히 센터플로어 주변에 이게 전체가 하이그로시라서 뭔가 하이그로시가 좀 되게 많아 보이죠. 이거만 보면은. 이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는 무선 충전 패드와 컵홀더 2개가 있고요. 참고로 이쪽 컵홀더는 여기 가운데를 누르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식이고요. 이쪽은 또 이렇게 접히진 않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하나가 있고요. 보통 고급차들이 센터 콘솔 박스가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 많은데 이 차가 그렇습니다. 차 크기 대비하면은 콘솔 박스의 용량은 그냥 괜찮은 편이고요. 여기 안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 바닥에도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어요. 실내에서 디자인이 가장 다른 부분이 운전대죠. 그러니까 AMG 라인에는 이렇게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3스포크이기도 하지만 요 가운데 스포크의 디자인이 좀 더 스포티합니다. 그리고 림에 적용된 가죽도 좀 다르고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주로 잡는 부분에 이렇게 펀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손에 잡는 그 느낌이 좀 쫀득합니다. 다른 벤츠처럼 스포크에서 계기판과 모니터를 다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조절은 전동식이고요.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이고요. 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고, 그리고 홈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서 계기판 디자인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스포츠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심플.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띄울 수도 있죠. 참고로 이렇게 오프로드 화면까지도 여기서 띄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는 HUD 화면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여러 가지 화면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최소고요. 이게 스포츠. 그러니까 스포츠의 경우에는 저 그래픽이 가속 페달 밟는 정도에 따라서 움직이고, 여기 기본 화면, 그리고 오프로드를 여기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에코 표시창이고요. 시트의 쿠션은 좀 단단한 편입니다. 이 차가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서 하체가 댐핑이 좀 단단한데 그에 맞춰서 이 시트의 쿠션도 꽤 단단한 편이에요. 좌우의 서버튼은 좀 강조된 디자인이고요. 약간 좀 타이트한 착좌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시트 기본 마운트가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디젤처럼 가솔린 모델도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통풍 버튼이 여기 있죠. 총 3단계고요. 이 차도 역시도 틀면은 3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벤츠처럼 도어 트림의 그 포켓 용량이 꽤 큰 편이죠. GLC는 구형에 비해서 2열 공간이 좀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패밀리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주성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차는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2열 도어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열리다 만 것 같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타고 내릴 때 그렇게 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열의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으로 주먹이 2개 정도, 1개 반 정도가 들어가고요. 보통 독일 차들이 그렇듯이 2열 시트는 굉장히 좀 90도로 서 있는 편이고, 이 좌판 등받이 각도도 이게 조절은 되지가 않죠. 그리고 1열 시트의 쿠션이 조금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열 시트는 그거보다 조금 더 단단한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구형된 E클래스가 그렇듯이 이 좌판의 길이가 2열이 좀 짧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열 시트는 기본적으로 마운트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1열 시트를 가지고 낮춰도 이 아래쪽에 공간의 여유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은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간감에서 조금 손해를 보죠. 참고로 1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2열 레그룸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이 뒤쪽을 이렇게 좀 많이 파놨고요. 그리고 이제 2열 시트의 이 릴리즈를 해제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접었을 때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자동으로 살짝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원래 위치라면은 1열 시트도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요.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여기에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 2열에 USB 단자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가 그 자리인데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2열 유리는 완전히 끝까지 내려가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열선 3단계가 마련이 됩니다.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이 암레스트에 있고요. 최근에 다른 벤츠가 그렇듯이 이 컵홀더는 이렇게 2번 눌러야지 완전히 튀어나오는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S클래스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620리터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1680리터까지 들어갑니다. 가솔린과 디젤 모드 트렁크 용량은 동일하고요. 이것도 구형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트렁크 용량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도 이게 꽤 깊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그물로 된 수납 공간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스트랩이 있습니다. 그리고 2열은 트렁크에 있는 이 레버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비싼 SUV 보면은 2열에서 접을 수 있는 레버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이렇게 레버가 있어요.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 이 용량을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는 약간 경사가 있는 편입니다. 예, 정차 시 엔진 소음은 가솔린으로서는 이 엔진 소리가 조금 또렷하게 들리는 편이에요. 보통 벤츠가, 그러니까 기존 세대 같은 경우에는 디젤은 가솔린 같고 가솔린은 디젤 같고, 특히 E클래스가 그랬잖아요. 그때만큼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번 달에 시승했던 디젤과 비교하면은 전체적인 볼륨은 가솔린이 더 작긴 한데 그 음색 자체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반면에 이 진동 대책 정차 시에 이 떨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대라든가 이 아래쪽 시트 쪽으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어요. 참고로 벤츠는 정차 시에 시간당 연료 소모로 이 공회전 연비를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정차 시에 공회전 때는 대략 한 1.45, 확실히 디젤보다 연료 소모가 조금 더 많죠.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258마력이고요. 이거는 구형 300과 동일하죠. 참고로 디젤과 가솔린 모두 48V 시스템이 적용돼서 공식적으로는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저속에서 또는 추월 가속 시 큰 힘은 아니지만 전기 모터가 살짝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소리가 약간 좀 달라요. 지난달에 시승했던 GLC는 일반 서스펜션이고, 이 차는 AMG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돼서 주행 느낌에서 가솔린과 디젤 엔진의 차이가 아니더라도 하체의 느낌에서 꽤 차이가 납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단단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뭔가 탄력적이고 충격을 좀 잘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이 차는 스포츠 서스펜션이라서 노면의 그 충격이 좀 더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가솔린이 좀 더 호불호를 탈 수가 있는 강하게 그런 승차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차 시에는 엔진 소리가 좀 또렷하게 약간 디젤같이 들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행을 할 때, 그러니까 회전수가 대략 한 1500rpm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디젤보다는 조금 더 조용하고요. 9단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9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그런 변속 충격, 저속에서 이게 단수가 많으면은 저속에서 시내에서 변속이 잦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충격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 차는 그런 변속 충격이 굉장히 최소화가 돼 있고요. 결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속에서 이제 기어가 물릴 때 뭔가 이렇게 좀 꽉 물리는 직결감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 꽤 강합니다. 방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나쁜 건 아닌데, 딱 이 차만 놓고 보면은 조용한 차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큰 건 아니지만 또렷하게 들리고, 그리고 시속 90 정도로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을 달리면은 타이어 소음이 걸러져서 들어오긴 하는데,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의 그 차이가 조금 큰 편이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좀 전고가 높은 SUV 치고는 바람 소리는 좀 적은 편이고요.
DL처럼 전체적인 주행 중 시야는 꽤 좋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도 이게 크기가 큰 건 아니지만 바깥쪽에 볼록 거울 처리를 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 차가 밖에서 보는 이미지와는 달리 룸미러를 통한 저 후방 시야도 꽤 좋은 편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기본이 C인데 이 차는 C 모드에서도 동력 성능 또는 가속력이 꽤 좋은 편이에요. C 모드에서도 초기 반응이 괜찮습니다. 구형 300 같은 경우에도 동력 성능이 꽤 좋았거든요. 약간 좀 스포티한, 좀 팽팽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신형 300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C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조금 깊게 밟으면은 2000rpm부터는 그 회전수가 굉장히 좀 빨리 치솟고요. 그 이후에 그 반응도 꽤 빠른 편이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팽팽함, 그게 좀 더 배가가 되고요.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엔진 소리도 달라요. 공회전 때의 엔진 소리는 그렇게 썩 듣기가 좋은 소리는 아닌데 스포츠 모드에서의 그런 소리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방금은 C 모드고 지금은 스포츠 모드인데 이렇게 고회전을 올릴 때 그 가상 사운드가 꽤 듣기가 좋습니다. 약간 좀 굵은 그런 사운드.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2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에코 모드가 보통 반응이 느리잖아요.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디젤 때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코스팅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달리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딱 떼면은 좀 있으면은 이렇게 엔진이 시동이 꺼져요. 그러니까 이 타코미터 바늘이 그 0 밑으로 뚝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엔진이 꺼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료 소모가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좀 더 그 전체 평균 연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죠. 이렇게 이 코스팅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전기차의 그 대굴대굴 굴러가는 타력 주행 모드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될 때는 회전수가 떨어지는 건 물론 요 밑에 단수 표시 있잖아, E, D, 이것도 녹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은 시동이 되는데, 이렇게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고 켜질 때의 그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계기판을 안 보면은 잘 티가 안 납니다. 이 차가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돼서 그런지 확실히 디젤 모델보다는 좀 더 움직임이 활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 차 자체가 기울어짐이 덜하고, 그러니까 디젤보다 차가 좀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무게중심이 앞으로 더 쏠리는 내리막에서 빠르게 회전을 해도 차가 이제 기울어진 느낌이 좀 한결 덜합니다. 같은 차종이지만 이 스포츠 서스펜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디젤과 동일한 오르막 내리막에서 그 거동 차이가 꽤 있네요. 심지어 그 E와 컴포트 모드 이 사이에서도 또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방금처럼 오르막 코너 지나갈 때는 이렇게 정말 세단만큼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뜨는 그런 느낌, 또는 좌우로 출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덜합니다. 그리고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구형과 거의 비슷한데, 사실 구형도 가속력이 꽤 좋았거든요. 이 신형 역시도 가속력이, 그러니까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 가속 시간이 약 30초예요. 그래서 요거는 구형과 완전히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출력이 같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속력도 동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차는 쭉 가속을 해보면은 토크가 좀 풍성한, 아무래도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동력 성능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연비 같은 경우도 이것도 구형과 거의 비슷한데 SUV의 2.0 가솔린 치고는 정속 주행할 때 연비도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체크하는 거에서 90에서 정속 주행할 때 연비를 보면은 대략 한 22에서 한 23, 4 이 정도가 나오고요. 물론 이게 뭐 날씨라든가 그럴 때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는데 대략 한 20 정도는 넘는 편이고, 시속 110에서도 대략 한 16에서 17 정도의 리터당 순간 연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도
킥다운 했을 때 이 반응이 꽤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요 킥다운 할 때 이런 반응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2.0 가솔린의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속도에서 킥다운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지체 현상이 조금 있는데, 이 차는 컴팩트에서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반응이 느린 편은 아니고, 특히 스포츠로 바꾸면은 동일한 속도에서 킥다운 하면은 이 반응이 한층 더 빠르죠. 그리고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는 생각보다는 또 회전수를 높게 쓰는 편이고요. 아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이 거동의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차이가 더 크네요. 확실히 개입이 좀 더디기도 하지만 그 엔진 출력을 줄이는 양이 좀 더 적어서, 그러니까 가변 댐핑이 아니어서 뭐 차가 더 안 기울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거동 자체가 좀 더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ISG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완전히 멈추면 시동이 꺼지잖아요. 근데 최신 버전의 IS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천히 감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엔진 시동이 미리 꺼집니다. 하체 댐핑이 좀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열보다 2열 시트의 쿠션이 조금 더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2열의 그 하체 댐핑도 1열보다 좀 더 단단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1열의 승차감처럼 2열의 승차감 역시도 보편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은 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차가 단단해서 충격을 이렇게 흡수를 한다기보다는 충격을 받으면 좀 버티는 그런 느낌. 그래서 1열처럼 2열 역시도 그렇게 편안한 그런 승차감은 아니고요. 그런 승차감에 비해서 2열의 방음은 괜찮은 편이에요. 보통 요 사이즈의 SUV 2열에 타면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이 좀 잘 들리게 마련인데, 이 차는 옆에 유리가 이중 접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 소음의 그 차단 자체가 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세단보다 키가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으로 주행 시 보통은 이제 앞창에서 들리는 풍절음이 가장 큰데, 전면에서 부딪히는 그런 풍절음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에어로 다이내믹에는 좀 꽤 신경을 쓰지 않았나, 또는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벤츠답게 고속으로 주행 시 안정감도 꽤 좋은 편입니다. 예, 이번에 신형 GLC는 디젤에 이어서 가솔린을 시승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승한 신차로는 또 굉장히 드물게, 제가 보통 요즘에 신차를 시승을 하면은 요즘은 좀 디젤은 그렇다, 지금 와서, 그래서 웬만하면 가솔린이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신형 GLC는 디젤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드문 경우죠. 왜냐하면은 일단 디젤이 가솔린보다 가격이 1000만 원이 싸고요. 그리고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방음은 비슷하고. 그러니까 정차 시에는, 또는 이제 저회전 가속할 때는 이제 디젤이 좀 더 소리가 크지만 그게 아주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그리고 진동이 적은 게 가솔린이 장점이긴 한데, 뭔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격까지 포함해서 디젤이 더 낫지 않나.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 이 스포츠 서스펜션보다 좀 더 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뭐 그런 승차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도 디젤은 승차감이 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열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이 스포츠 서스펜션의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좋게 얘기하면 스포티하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승차감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가격까지 포함하면은 신형 GLC는 현재 기준에서 디젤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양 차이는 있어요. 가솔린이 저 실내 트림이 좋고 오디오가 더 좋은 거고, 그리고 운전대도 더 스포티한 게 들어가긴 했는데, 차를 평가를 할 때는 아무래도 가격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은 신형 GLC는 디젤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디젤 시승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형 GLC가 디젤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즘에 신차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르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별로 안 올랐는데 가솔린은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시승한 GLC 300 가솔린이 2020년인데 그때는 이게 7,1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8,700이니까 대략 한 3년 사이에 한 1,500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디젤은 별로 안 올랐는데 가솔린은 또 많이 올랐고,
결정적으로 지금 엔진이 딱 두 개인데 이게 디젤과의 그 가격 차이가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여기서 약간 좀 뭔가 선택이 약간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오르막 코너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 돌면은 그 속도 자체가 좀 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 SUV로는 드물게 저 오르막 코너에서 거의 세 자리 숫자가 나오죠. 참고로 ADS 같은 주행 편의 장비는 디젤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차도 ACC와 차로 변경 보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ACC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방향지시등을 넣으면은 이렇게 밑에 왼쪽으로 차선 변경 중이라고 이제 문구가 뜨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차선이 변경이 되죠. 그리고 통풍도 있고요.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즘에 나오는 그 벤츠는 그 통풍 시트의 성능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가변 댐핑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이로써 벤츠 신형 GLC 300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